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점유의 취득과 소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유의 취득은 이 직접 점유와 이 간접 점유 취득으로 나눌 수 있고요. 직접 점유 취득은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뭐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그림입니다만 이 승계 취득인 경우는 특정이냐 이 포괄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포괄이 뭐가 있었죠?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이거 상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권리관계가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넘어오는 거고, 특정은 개개의 건건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뭐 매매라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죠. 그런 것처럼 이 특정 승계와 이 포괄 승계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시취득.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 원시취득. 원시취득은 뭐냐면 점유가 원시적, 즉 처음으로 취득되는데 점유권도 원시적으로 취득된다. 그렇죠? 예컨대 어떤 물건이 없었어요. 제가 어떤 물건이 하나도 없는데 이 자동차를 제가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럼 뭡니까? 이 물건에 관한 뭐죠? 소유권도 물론 취득하겠지만 내가 없던 물건을 처음으로 만져보니까 뭡니까? 제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고 있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원시적으로 취득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주물 선점. 자, 제가 어느 산에 들어가다 보니까 산에 가서 금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금으로 된 송아지가 있었다. 주인이 없는 거예요, 원래 이거. 그럼 뭡니까, 이거는? 제가 딱 점유하게 되면 뭡니까? 처음으로 이것을 점유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주물 선점, 그다음 유실물 습득, 절취, 훔친 거.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도 원시취득이 되겠고요. 승계취득은 이제 특정 승계와 이 포괄 승계가 있는데, 특정 승계는, 자, 여기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가 있는데, 특정 승계는 현실 인도라든가 간이 인도 이런 게 있고, 자, 이것은 뭐냐면 양도의 의사표시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물건을 넘겨주는 인도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포괄 승계는 상속이라든가 합병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이미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통상적으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점유권은 그 점유권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그 법정 대리인을 통하여 그 점유권을 승계받아 점유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판례도 이 상속에 대해서 인정해주고요. 이제 이번에는 간접 취득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이제 직접 취득을 이렇게 배웠었죠. 이걸 배웠고, 이제 간접 취득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자, 뭐냐면, 점유 매개관계 설정. 자, 아까 예를 들었었죠. A가 B를 통해서 물건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을 때 B는 직접, A는 간접, B는 직접 점유, A는 간접 점유. 이러한 권리 형태에서 이러한 것을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A와 B 간에 뭐냐면 점유 매개 관계가 설정이 됐죠. 됐죠? 이런 매개가 설정이 됐고, 두 번째는 점유 계정. 그 다음에 점유 계정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간이인도. 자, 점유 계정이 뭡니까? 점유 계정 뭐죠? A가 B한테 물건을 넘겨주면서 원래는 넘겨가야 되는 거죠. 그쵸? 그렇지만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간인도는 이제 B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자기한테 와서 다시 B한테 갈 필요 없이 처음부터 그냥 B한테 가 있게끔 하는 거. 반환 청구권은 이제 어떤 사람을 제가 A한테 B한테 물건을 줘서 B한테 물건을 받을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다른 제3자한테 C한테 넘기고 싶다 할 때, 자, B한테 가질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을 C한테 양도하는 경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부 간접 매개 관계를 통해서 간접 점유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간접 점유를 예상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점유 취득의 효과. 원시 취득액은 뭐냐면 처음부터 취득 시부터 점유권에 인정되는 모든 혈액이 인정이 됩니다. 승계 취득의 경우는 자, 승계 취득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자기의 점유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자, A에서부터 B로 가고 C한테 갈 때 B는 자기의 전 점유자인 A의 그러한 점유도 주장할 수 있다. 전주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는 그 하자도 당연히 승계되겠죠. 그래서 B는 A에게 유리한 점만 빼오고 불리한 점은 안 넘어오게끔 할 수 있다.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주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는 그 하자도 같이 승계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점유를 승계한 자는 점유 자체와 그 하자는 승계하나 점유로 인한 법률 효과는 승계하지가 못한다라고 하는 점이 좀 특색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점유를 승계한 자, 아까 이 B는 A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는 점유 그 자체와 그 점유 자체와 하자는 승계가 가능하지만 점유로 인한 법률 효과, A가 어떤 물건을 처음으로 물건을 점유를 해서 그것을 시효취득했다. 그러면 A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죠? A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을 자기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 B는 A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즉 A에게 인정되는 그러한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 취득시효 완성 등은 승계하지를 못하지만 점유에 기한 그것과 점유를 승계한 그 자체와 하자는 다 승계가 가능하다. 따라서 A의 다른 권리에 기한 그러한 권리는 행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승계받은 자는 채권자 대의권에 의해서만 시효 완성자 앞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물건이 이제 시효 취득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 부동산의 경우 20년 동안 이것을 점유하게 되면 시효 취득할 수 있죠. 그러한 경우에 이 취득시효에 관한 권리가 완성이 된 것은 A잖아요. 그러니까 B는 A한테 이것을 물려받을 수가 없다라고 방금 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려받을 수 없고 다만 점유와 그 하자에 관한 것만 넘겨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B가 A의 취득시효를 완성한 것을 주장하려면 자, B가 이 사람한테 주장한 사람한테 자기한테 넘겨라 할 수는 없는 거고 A한테 소유권을 넘겨줘라 하고 소유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만약에 자기한테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려고 하면 어떻게 논리 구성이 되죠? 자, A의 권리가 B한테도 자동으로 다 넘겨간다 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점유로 인한 법률 효과, 즉 취득시효 완성 등은 그것을 승계하지 못한다. 따라서 A가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B는 A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그 사람은 비록 그 점유에 관한 물건을 받았지만 그 사람은 점유라든가 그의 하자만 받을 수 있고 본래의 A가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효 취득에 관한 그러한 것을 행사할 수가 없다. 굳이 하려면 이것을 어떻게 된다? 자기한테 갖고 오라는 게 아니라 아까 뭐였나? 이 A한테 행사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A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라 라고만 주장할 수 있다라는 지시입니다. 판례는 이 전 점유자의 하자도 승계된다고 하는 거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 상속인이 상속 개시의 사실을 모르거나 자기가 상속임을 모르고 있어도 점유권은 상속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면 그 상속권의 어떤 성질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그런 것들이 다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상속에 의한 점유권 취득에서 점유유예 분류가 가능한지, 자,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난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별도로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점유를 하고 있지 않는 한 전 소유자의 점유를 떠나서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그다음에 상속분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인 중 일부만이 상속부동산의 점유를 계속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유인의 상속인 전부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시효 취득을 완성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인 한 사람에게 이렇게 가더라 할지라도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에 대해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직접 소멸은 자기가 물건을 현재 이렇게 직접 점유하고 있습니다. A가 간접이고 B가 이 물건을 직접 점유하고 있을 때, 자, B의 직접 점유가 소멸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건이 없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점유권의 상실이 있을 때 소멸한다. 그렇죠? 점유의 상실이 있다. 이 물건을 다른 사람이 훔쳐가 버렸다. 그럼 이 사람은 B는 더 이상 이 물건에 대해서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에 대한 걸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일시 점유를 했더라도 1년 내에 다시 이거를 잃어버렸지만 1년 내에 다시 찾아왔다. 이런 경우는 1년 내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으로 그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서 된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좀 특이한 거죠. 그다음에 간접점유 소멸은 점유명의 관계가 소멸한 경우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을 때, 자, B가 어떤 물건을 현재 지배하고 있을 때 이것이 깨지려면 이게 없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점유명의 관계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매개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다음 점유명의 관계가 이 단계가 단절한 경우,
그래서 B가 이것을 갖고 있지 않거나 A가 이 B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이런 경우는 이 점유가 간접 점유가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점유권은 혼동,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 특징이죠. 그래서 점유권은 혼동과 이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는다 하는 점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점유권은 혼동이라든가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을까요? 자, 혼동이 뭡니까? 혼동. 저번에 예를 들어 드렸는데 혼동이 뭡니까? 혼동. 자, A가 어떤 이 집에 대해서 이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전세 살고 있는데 이제 전세 사는 사람이 B라고 합시다. A가 소유주고 B가 이제 전세권자인데 살고 있는데 나중에 B가 이 집을 A로부터 사버렸어요. 그러면 전세권 플러스 뭐가 옵니까? 소유권이 오겠죠. 그러한 경우에 이 전세권과 소유권이 B에게 동의되는 게 기속된 경우 어떻게 한다? 이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일정한 경우는 이 B의 전세권을 설정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떨 때? 근데 이 집이 담보가 잡혀 있을 때. 그렇죠? 자, A가 B한테 이 집을 팔았을 경우에 A가 이 B한테 집을 전세권이 있는 상태에서 팔았으면 자 B는 자기가 전세를 살면서 자기가 소유자가 된 거죠. 그러한 경우는 전세권은 어떻게 된다? 이 소유권에 의해서 소유권자로 등재되면서 전세권은 없어져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이미 자기가 1순위 저당권, 1순위가 있고 2순위, 3순위 이렇게 저당권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자기가 이걸 없애버리게 되면 이 저당권자가 순위가 올라오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경매 신청하게 되면 자기는 한 푼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이 집에 대해서 이거를 그대로 간직할 필요가 있죠. 숫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야 되나? 드려야 되나? 자, 이 집이 1억입니다. 자, 이번에 전세권자가 이것이 5천이 들어있고요. 저당권자가 이제 3천, 2천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만약 이걸 없애버리게 되면 3천, 2천인데 자 시가가 1억이기 때문에 경매를 받으면 8천이 된다고 합시다. 8천만 원. 8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8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5천만 원짜리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계속 5천만 원 다 찰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이걸 생략해 버리면 이 사람들이 2억과 5천 가져가고 나머지 뭡니까? 3천만 원만 자기가 가져오는 필요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해관계 있을 때는 생략이 안 된다라고 저번에 앞에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점유권이라든가 혼동이라든가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증명하고 있는 사실 상태를 건중하기 위해서 인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것은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점유권의 이 발생과 이 소멸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처음에 나온 표 있죠? 이 점유권의 이 취득에 관해서 이렇게 보고 소멸에 관한 거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